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수학 시간입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목소리는 제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목소리입니다. 참 온라인 수업 준비가 쉽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깊이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다항식 곱셈에 이어 곱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세 가지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교환 법칙. 교환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사고 나서 돈을 지불하고, 교환을 한다고 하면 돈과 물건을 다시 한번 바꾸는. 그럼 곱셈에서, 두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 역시 위치를 바꾸는 걸 뜻합니다. A 곱하기 B를 하나, B 곱하기 A를 하나, 그 결과는 서로 동일하구나. 이것이 성립하는 게 곧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면, 수학에서 결합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인 괄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세 개의 다항식 A, B, C를 곱하는 과정에 앞에 두 개의 A, B를 곱한 후 C를 곱하거나, 혹은 뒤에 있는 B, C를 곱한 후 A를 곱하더라도 그 결과값은 서로 동일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곧 결합 법칙입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분배 법칙은 여러분들이 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칙인데, 분배, 나눠줍니다. 식을 나눠주더라. 순서대로 나눠주는 그 과정. A와 B를 곱하고 A와 C를 곱하고 중간 연산기호 더하기로 연결시킨 AB 더하기 AC, 이것이 성립하더라. 근데 이번에는 앞에 괄호 A 플러스 B가 미치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순서대로 A와 C를 곱하고 B와 C를 곱하고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곱하기만 한다면 그 과정은 서로 동일하더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들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문제 1번, 페이지 13페이지죠.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것들, 즉 전개하라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식을 써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순서만 잘 정하시면 되겠죠. x와 x제곱 곱하고 x와 x, x와 1을 곱하고, 이렇게 한 번씩 다 곱하기가 끝났다면 그 다음 항인 2와 x제곱, 2와 x, 2와 1 곱하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은 직접 써보면 되겠죠. 그 과정들을 한번 써보게 되면 x의 x제곱을 곱한 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 그리고 x인 것까지, 그러고 나면 상수였던 2를 그 뒤에 한가 곱할 건데 2x제곱, 2x, 그리고 2까지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동류항들끼리 다시 한번 연산을 할 겁니다. x세제곱은 혼자 있기 때문에 3차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지만 2차항에 해당하는 건 x제곱과 2x제곱이 있기 때문에 3x제곱을 쓰시면 되고, 1차항 역시 x의 2x를 계산한 3x, 마지막 상수항 2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의 실수만 없이 써준다면 전개하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2번 문제도 역시 순서만 헷갈리지 않고 2x제곱의 x, 2x제곱의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xy의 x, 마이너스 3xy의 마이너스 5y, 마지막은 4y제곱의 x, 그리고 4y제곱의 마이너스 5y까지 총 6번의 연산한 결과들을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예쁘게 정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곱셈 공식들입니다. 곱셈 공식으로 크게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는 어느 것 하나 빠뜨릴 것 없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턱대고 메모지에 적어놓고 한 번씩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정말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 이외에, 즉 몸이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거네, 바로 몸이 기억해서 답을 쓸 수 있을 만큼 연습하셔야 되는 건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지만 된다는 거.
그래서 곱셈 공식과 관계되어 있는 유형들은 여러 번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등장을 하죠. 예제 1번. 예제 1번처럼 교과서에는 예제 문제와 그냥 문제가 있는데 예제 문제와 그 아래 깔려있는 그 문제가 한 세트로 주어진 문제 그 개념 내에서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대표 유형들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순서이기 때문에 예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3x 플러스 2에 대한 세제곱은 3번 곱할 겁니다. 어떻게? 앞에 있는 것만 3번 혹은 섞어서 곱해지는 것들은 개수 3이 등장을 하고요. 앞에 있는 걸 이번에는 2번, 그럼 뒤에 있는 건 1번. 섞어서 곱하기 때문에 3 쓰고 앞에 있는 3x에 이번엔 뒤에 있는 2를 2번. 섞어 곱하는 게 끝났다면 단독으로 2만 3번 곱하는 것까지.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얘는 27 x 세제곱 그리고 54 x 제곱 그 다음은 36 x 그 다음 8인 것까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문제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순서 바뀌지 않게 전개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과정들이 단순한 과정인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쌓여야지만 여러분들이 응용 문제를 봤을 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는 과정들 많이들 연습하시길 바라고요. 실제 이 예제 문제와 유사한 문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개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사실 우리가 곱셈 공식을 배웠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문제를 푼다면 눈치가 빠르면 한눈에 보이지만 전혀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할 때 어떤 걸 주목해서 보면 되냐면 5y와 마지막이 25y제곱이네 얘를 제곱하면 25y제곱이잖아. 눈치가 좀 빠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얘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치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볼 건데 x라고 하는 건 문자 a로 5y라고 하는 건 문자 b로 치환을 해놓고 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게 된다면 주어진 식은 a 빼기 b 그 다음 a제곱 플러스 ab 그리고 b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건 아까 전에 우리 곱셈 공식 배웠던 세 번째에 등장하는 공식입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 그대로 주어진 문제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문제는 a 대신에 x 세제곱 그 다음 b 대신에 5y에 대한 세제곱이 되는 거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25y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나머지 제가 풀지 않은 1번, 2번, 3번 문제에 대한 것들도 곱셈 공식 하나하나를 정리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뜨리지 않고 역시나 노트에 풀이하셔야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제 2번은 오늘 사실 푸는 문제들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 왜? 곱셈 공식을 방금 전처럼 단순히 외우고 있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번쯤 응용, 식 변형할 수 있느냐 여부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에서 문제에 묻고 있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곱셈 공식에서 두 가지에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어진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은 x 플러스 y에 대한 전체 세제곱식을 전개했을 때 등장을 하죠. 이 식을 전개를 하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그 다음 플러스 y세제곱인 거고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기 때문에 필요하진 않은 이 부분을 이항해 준 식을 정리를 해보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전체 x 플러스 y에 대한 전체 세제곱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빼겠구나. 이항이 됐기 때문에 부호가 바뀌겠죠. 공통인수로 마이너스 3xy를 묶어준다면 x 플러스 y
라고 하는 과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그대로 대입하면 끝나겠죠. 하지만 이거 이외에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등장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 얘는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일 때 역시 전개를 하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주어진 조건 자체가 제곱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에다 적용을 하게 되면 또 한 번의 계산을 해야 되는 불필요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첫 번째 경우에 대입하는 게 훨씬 편리합니다. 한마디로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을 전체 세제곱한 그 값에서 빼주는 거죠. xy에 x 플러스 y만큼. 주어진 값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y는 3이니까 3번 곱한 27 빼기 3에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또 3을 곱한. 그럼 계산을 하면 정답이 45가 얻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비슷한 유형 문제들 많이들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아래에 있는 문제 3번이 바로 동일한 유형입니다. 다만 방금 전 예제 문제와 달리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죠. 플러스보다 마이너스에서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지는데 역시나 바로 식을 쓰기 전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어디서 등장했더라 부터 생각을 하는 그 과정, 그걸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얘는 x-y에 대한 전체 세제곱식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y 플러스 3xy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인 거고, 역시나 문제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을 제외한 이 부분을 이번에 이항해 보겠습니다. 그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x 마이너스 y에 대한 세제곱에서 부호가 바뀌겠죠. 플러스 3xy를 쓰고 뒤에 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식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그대로를 여기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x 마이너스 y는 4기 때문에 4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3에 곱하기 마이너스 1 다음 곱하기 4 하는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 64에 마이너스 12이므로 정답은 52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 풀었던 문제 3번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지만 접근이 조금 다르다는 거. 왜? 주어진 조건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 제곱을 알고 있으면 누굴 쓰는 게 편할까? 아까 소개시켰던 두 가지 유형 다 사실상 주어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있다고 다 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문제에서 빠진 조건 xy가 없기 때문이죠. xy가 있어야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떤 경우에도 적용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어진 xy의 곱이 얼마일지를 찾는 것부터 하셔야지 되는데 그 과정은 중학교 때 과정을 끌어오시면 됩니다. x 플러스 y에 대한 완전제곱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플러스 2xy이므로 식의 값을 다 적용을 해보게 되면 2에 대한 제곱인 4는 6에 플러스 2x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두 수 xy에 대한 곱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값을 통해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게 되면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라고 하는 그 값은 아까 풀었던 것처럼 x 플러스 y에 대한 전체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에 x 플러스 y이므로 대입을 해보게 되면 2에 대한 세제곱인 8에다가 마이너스 3에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곱하기 2 한 것까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8에다가 더하기 6을 해서 정답 14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업도 듣느라 많이들 수고를 하셨는데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도 더 나아질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풀지 않은 문제들은 노트에다가 잘 필기하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